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주식 경제 채널 86번가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삼성전자는 왜 더 이상 자사주를 사지 않을까? 10월 주주정책 발표에서는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10월 1월까지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현금 배당만 할 뿐 더 이상의 자사주 매입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스탠스의 차이는 두 차례 발표된 전자의 주주 환원책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먼저 15년 10월 발표에서는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년 10월 발표에서는 현금 배당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자녀 재원이 발생하면 3년 후에 검토해서 현금 배당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지 결정하겠다는 문구가 있기는 합니다만 누가 봐도 현금 배당에 치중한 정책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현금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소각이 주주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의 경우 세금이 발생하고 이를 재투자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은 즉각적으로 자본을 줄여서 기존 주주의 몫이 증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주식 수급 측면에서도 강력한 매수 주체가 생기는 것이니 주가에 좋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차이점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첫 자사주 매입이 시작된 14년 12월 1일부터 두 번째 주주환원책이 발표된 17년 10월 31일까지의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는 이 기간 동안 114% 상승하였고 코스피 대비로도 87% 초과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두 번째 주주 환원책이 발표된 10월 3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의 주가를 살펴보면 전자는 2%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코스피 대비로는 6%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가에는 워낙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주주 정책의 변화만 가지고 주가 흐름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와 비교해 보아도 첫 자사주 매입에서 두 번째 주주 환원책 발표까지 기간에는 전자가 하이닉스 대비 43% 초과 상승한 반면 그 이후 기간에는 6.7% 초과 상승에 그쳤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수치도 매우 훌륭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쟁사들과 주가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역시나 같은 기간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첫 번째 기간 동안 전자는 애플과 TSMC를 압살하는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간 동안의 수익률 격차는 처참합니다. 만약 전자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고평가 주식이었다면 일견 이해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10년간 PER이 평균 10배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10배 중반이고요. 반면 TSMC의 PER은 지난 10년간 평균 10배 중반에서 이제는 20배 중반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애플도 역시나 재평가가 나타났는데 10년 평균이 10배 중반에서 이제는 무려 30배 중반에 달합니다. 역시나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저는 주주 정책의 차이도 큰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자가 본격적으로 주주 환원책을 펼치기 시작한 2015년 이후로 총 주주 환원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애플이 단연 눈에 띕니다. 그리고 TSMC도 전자를 앞서고 있고요. 구간으로 끊어서 보면 전자의 경우 15년에서 17년은 41%, 18년에서 20년은 34%입니다. 애플의 경우 각각 94%와 152%이고요. TSMC의 경우 각각 46%와 65%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자가 총 주주 환원율에서 경쟁사 대비 열의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금리가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총 주주 환원율이 상승하고 있는 마당에 전자만 홀로 퇴보하는 모습으로까지 보일 것입니다. 물론 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분명 전자는 순이익이 아니라 잉여 현금 흐름인 프리캐시플로우를 기준으로 배당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FCF 기준으로 보면
더욱 격차가 벌어집니다. 전자의 경우 15에서 17년은 63%, 18에서 20년은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각각 80%, 136%이고요. TSMC의 경우 각각 63%, 135%입니다. 전자 입장에서는 애플과 TSMC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현금 이상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다니 이건 계속 기업이라 말할 수 없어 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애플의 경우 여전히 809억 달러의 순연금이 있고 TSMC의 경우 부채 비율 42%에 순연금이 125억 달러에 이릅니다.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부채 비율이 33%에 불과하고 순연금이 107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가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주를 무시한다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나 놀라운 기업 인수합병을 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소외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전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는 10월 말입니다. 전자가 지난 17년에 발표한 3개년 계획은 이제 곧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10월 말에 새로운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해야 할 것인데 여기서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관전 포인트로 여겨지는 것은 자녀 재원 처리 방식입니다. 지난 17년 발표에서 매년 9.6조 원 현금 배당하되 3년이 지난 후 3년간 배당한 합계가 FCF의 50%가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자녀 재원으로 여겨 현금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자는 FCF의 42%를 배당했습니다. 숨겨진 8%를 투자자분들은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FCF를 10조로 보고 배당이 4.8조 지급된다고 보면 더 정확히는 숨겨진 7%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는 금액으로는 약 5.3조, 주당 배당금으로는 약 777원으로 배당 수익률 1.44% 정도입니다. 꽤나 짭짤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이 돈이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쓰인다면 영상 초기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가에는 훨씬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사주 매입 소각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호모법 때문입니다. 현행 법에서는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 합계가 10%를 넘어갈 경우 금융위에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승인해 줄 리가 없겠죠. 현재 생명과 화재가 보유한 전자 지분율이 9.9997%입니다. 만약 전자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면 2018년 5월과 마찬가지로 10%가 초과되는 물량에 대해서 생명과 화재는 전자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입니다. 즉, 보호모법 때문에 초과 지분을 또 내놓게 되면 다시금 이와 관련한 주제가 언론과 정치권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늘 나오는 레퍼토리처럼 삼성이 금융계열사로 어떻게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지, 대주주가 고작 4%의 지분으로 그룹을 모두 지배하는 마법을 부린다는 식의 비판이 쏟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아쉽지만 현금 배당 보너스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왜 전자가 17년 발표한 주주환원책에서 자사주 관련된 내용을 쏙 뺐는지요. 앞서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생명화재가 보유한 지분을 팔아야 하는 이슈가 발생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겠죠. 이것이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아직 물산이 바다가 여력을 갖추기 전이었으니까요. 당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를 보십시오. 그나마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산발을 팔고 생명화재가 보유한 전자지분 사오면 되는 거 아냐 라는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제 망상인데 만약 2018년 당시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기왕 생명화재가 전자지분을 팔아야 하고 이를 물산에게 팔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비싼 값을 받고 팔아보자란 결론에 도달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망상입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액면 분할을 하고 주가 분위기를 띄운 후 5월 말에 전자지분을 매각하는 것이죠.
여하튼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부터 삼성그룹이 지분 구조에서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굉장히 재미나실 겁니다. 이 부분도 내용을 만드는 중인데 조만간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6번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영상 내용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